지금 전 세계 AI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버드와 MIT를 거쳐온 AI 언어공학계의 거물이 돌연 자신의 20년 연구를 전면 부정하는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주장하던 그가 서울 방문 단 5일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과연 서울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세계 최고의 AI 언어 전문가가 한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저는 AI 언어 모델링 팀의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어트 정입니다.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서 15년째 살고 있죠. 매일 아침 제 펠로엘토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제가 이룬 성취를 보여주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았거든요. 특히 다국어 AI 모델 개발에서 제 연구는 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제가 개발한 번역 알고리즘은 하루에 수십억 번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제 성공 뒤에는 아픈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늘 한글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매일 저녁 한글 공부를 시키려 하셨죠. 엘리어트야,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야. 너가 언어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해. 하지만 저는 극구 거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계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거든요. 점심시간에 김밥을 싸와도 이상한 음식 먹는다고 놀렸고 제 이름 발음을 일부러 틀리게 부르며 웃어댔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국제 언어 발표 대회에서 한글에 대해 발표하라는 선생님의 제안을 받았죠. 하지만 친구들이 넌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 글자를 발표해?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께 소리쳤어요. 엄마,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한글 따위 배우기 싫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한글 공부를 완전히 거부했죠. 집에서 한국말이 나오면 일부러 못 들은 척했고 한글로 된 책이나 편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한국적인 모든 것을 멀리했어요. 언어학에 관심이 생겼지만 한글만큼은 연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오히려 한글은 표의문자와 표음문자의 애매한 중간 형태로 디지털 시대의 비효율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죠. 하버드 대학원에서 자연어 처리를 전공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는 깊이 연구했지만 한글만큼은 손대지 않았어요. 지도교수였던 로버트 윌슨 교수님도 의아해하셨죠. 엘리어트, 자네는 한국계인데 왜 한글 연구는 안 하나? 개인적인 배경이 연구에 도움이 될 텐데.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사용자 수도 적고 언어학적으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제 시간을 더 중요한 언어들에 집중하고 싶어요. 박사 과정 중에 쓴 논문도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디지털 효율성 비교였는데 한자와 가나, 문자만 다뤘을 뿐 한글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졸업 후 구글에 입사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국어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한국어 데이터를 다룰 때도 최대한 피했죠. 동료들이 한국어 전처리를 엘리어트가 담당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면 다른 언어가 더 시급합니다 라며 빠져나왔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어요. 명절 때 가족이 모여도 저는 영어로만 대화했고 한국 전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엘리어트야, 너가 성공한 건 기쁘지만 너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한글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어.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한글 같은 지역적 문자보다는 범용적인 언어 연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회사에서도 계속되었어요. 구글 번역팀에서 한국어 번역 정확도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도 저는 일부러 다른 업무를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계인데 왜 관심이 없는지 이해했지만 저는 개인적 배경과 전문적 판단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죠.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살아나면서 더욱 단단하게 마음을 닫았어요. 성공한 지금의 제 모습이 제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메일이 도착한 건 지난달 초였습니다. 회사 AI 연구팀장인 사라 첸 박사로부터 온 메일이었죠. 엘리어트, 한국의 AI 언어 모델 기술을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일주일간 서울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서를 써줄 수 있을까? 한국계인 네가 가장 적임자야.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또 제 출신 배경 때문에 한국 관련 일을 떠넘기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어요. 팀장의 직접적인 요청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 언어 기술은 여전히 미국보다 3년에서 5년 뒤처져 있으며 특히 한글의 복잡한 구조는 AI 학습에 비효율적이다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 출장이 제가 평생 쌓아온 편견과 신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거부해온 한글이 실제로는 AI 시대의 가장 앞선 언어라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주일이나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피해왔던 한국적인 모든 것들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했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업무를 끝내고 돌아올 계획만 세웠습니다. 첫날은 카이스트 AI 연구소 방문, 둘째 날은 네이버 AI 랩, 셋째 날은 삼성전자 AI 센터. 이렇게 3일이면 충분히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미리 작성해둔 보고서 제목은 한국 AI 언어 기술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었습니다.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글의 복잡한 어순과 조사 체계가 AI 학습을 어렵게 만들고 한국의 기술은 아직 구글이나 오픈 AI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내용이었죠. 동료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팀 회식에서 마이클 로드리게스가 물었어요. 엘리어트, 한국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아?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해. 아시아 언어들, 특히 한글은 라틴 문자 기반 언어들보다 AI 처리가 훨씬 복잡하거든. 아마 우리가 3년 전에 했던 수준 정도일 거야.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실리콘밸리에서는 당연한 생각이었으니까요. 미국이 AI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특히 언어 AI는 영어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마음가짐은 여전했습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이었는데 어차피 미국 항공사들의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수준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곧바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십몇 년 만에 듣는 정중한 한국어였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답했습니다. 아, 저는 영어로 해주세요. 그런데 승무원이 완벽한 영어로 대답하면서도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마치 제가 한국어를 이해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기내에서 제공된 태블릿을 보다가 더 놀랐습니다. 한글로 된 인터페이스가 영어나 중국어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메뉴 구조도 논리적이었고 특히 검색 기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 잠호 단위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예측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상하네. 한글이 이렇게 효율적일 리가 없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생겼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잘 만든 사용자 인터페이스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내 안내방송이 나올 때도 묘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어 안내가 나올 때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영어 안내에만 집중하려 했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독일인 승객이 신기해하는 걸 봤어요. 그가 기내 매거진을 보면서 중얼거렸거든요. 한글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 알파벳처럼 간단하면서도 한자처럼 표현력이 풍부해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글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게 예상 밖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호기심 어린 관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거의 1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거든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처음 마주한 한글 표시판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폰트 디자인부터가 달랐어요. 영어나 중국어 표기보다 한글이 훨씬 눈에 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정보 전달력도 뛰어났어요. 특히 입국 심사라는 표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이미그레이션이라는 긴 단어인데 한글로는 네 글자로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면서도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더라고요.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어요. 한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로 된 안내 메시지가 정말 직관적이었거든요. 여권을 올려놓으세요. 화면을 바라보세요. 지문을 인식해주세요. 같은 안내가 영어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처리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만 30분에서 1시간씩 걸리는데 여기서는 고작 5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공항철도로 향하면서 계속 한글 표기들을 보게 되었는데 갈수록 신기했습니다. 영명, 안내사항, 광고 문구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 노선도를 봤을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복잡한 서울 지하철 노선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영어나 숫자로 된 다른 도시 지하철보다 훨씬 명확하고 기억하기 쉬웠거든요. 공항철도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미리 써둔 보고서 초안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글의 복잡성이 AI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문장을 보는데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방금 본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번 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겨우 공항에서 본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일부터 시작될 AI 연구소 방문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한글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요.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카이스트로 향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놓친 부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졌습니다.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일찍 출발해서 공항을 다시 둘러봤어요.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이었어요. 한글로 표시된 정보들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보다 훨씬 빠르게 인식되더라고요.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 앞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영어 인터페이스와 한글 인터페이스를 번갈아 가며 사용해보니 한글 버전이 압도적으로 직관적이었어요. 버튼 크기, 글자 배치, 정보 계층 구조까지 모든 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성 인식 기능이었어요. 한국어 음성 명령에 대한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영어보다 빨랐거든요. 수화물 접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즉시 정확한 메뉴로 이동하더라고요. 반면 영어로 Help me with baggage 체크인이라고 하면 한 박자 늦게 반응했어요. 이게 우연일까? 궁금해서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어 음성 인식이 다른 언어보다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 그거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세요. 한글의 음성학적 특성 때문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AI가 인식하기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글을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구조 자체가 디지털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파고들어 봤습니다. 공항 내 여러 디지털 키오스크를 돌아다니며 사용성을 테스트해봤어요. 쇼핑몰 안내, 레스토랑 예약, 교통편 검색까지 모든 시스템에서 한글 인터페이스가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검색 기능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글로 김치찌개라고 검색하면 즉시 관련 레스토랑들이 나타났는데 영어로 김치 스튜라고 검색하면 결과가 제한적이었거든요. 한글이 정보 검색에서도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국어 번역 키오스크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이었는데 한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의 정확도가 놀라웠어요. 한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명동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입력했더니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더라고요. 반대로 영어 문장을 한글로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프랑스인 관광객이 감탄했습니다. 앙크루아의 합을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다니 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그가 프랑스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걸 봤는데 결과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프랑스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한글로 잘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이때 공항 IT 담당자가 지나가다가 저희의 대화를 듣고 설명해줬어요. 한글의 장점은 음성학적 정확성이에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정확히 나타내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이 매우 체계적이거든요. 그래서 AI가 패턴을 학습하기 쉽고 번역 정확도도 높아지는 거죠. 저는 더 깊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언어들보다 AI 처리에 유리하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특히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분야에서는 한글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좋은 구조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기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한글이 실제로는 컴퓨터에게 가장 친화적인 언어일 수도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더 확인해보고 싶어서 공항 내 AI 정보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실시간 언어 분석 데모를 보여주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글로 입력했을 때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모든 지표에서 최고 성능을 보였거든요. 처리 속도는 영어보다 30% 빠르고 의미 파악 정확도는 중국어보다 20% 높았어요. 담당자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음소 중심 구조예요. 알파벳처럼 소리 단위로 분해가 가능하면서도 음절 단위로 의미를 담을 수 있거든요. AI 입장에서는 최고의 조건이죠. 그럼 세종대왕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과학적 원리가 현대 컴퓨터 과학과 정확히 일치해요. 600년 전에 AI 시대를 예견한 것처럼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해온 한글이 실제로는 미래를 내다본 혁신적 설계였다는 거였으니까요. 공항을 나서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루 만에 10몇 년간 가져온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AI 연구소에서 실제 기술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카이스트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있는 한글 간판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오늘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동안 서울의 한글 환경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디지털 노선도부터가 놀라웠어요. 복잡한 서울 지하철 체계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영어나 숫자 중심의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직관적이었거든요. 종각, 을지로 삼가, 충무로 같은 역명들이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와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뉴욕의 42nd 스트리트나 런던의 킹스 크로스보다 훨씬 정보량이 많으면서도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다가 더 놀랐어요. 한글 입력 속도가 정말 빨랐거든요. 옆자리 대학생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걸 보니 영어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확실히 빨랐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제 폰에서 한글 키보드를 설정해봤습니다. 10몇 년 만에 사용하는 한글 입력이었는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천지인 방식이든 쿼티 방식이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과정이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해보니 정말 간단했어요. 응한호로 안, 노여응으로 영, 이런 식으로 조합되는 게 마치 블록을 맞추는 것 같았거든요. 영어처럼 단어 전체를 기억할 필요 없이 음소 단위로 조합하면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나왔을 때 서울의 한글 간판들이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인데 이제 보니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삼성전자,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같은 간판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한글이 브랜딩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같은 글자 수로도 영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균형이 잘 잡혀 있었거든요. 특히 지하철 출구 안내판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남역 3번 출구, 코엑스, 봉은사 방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정보량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훨씬 긴 문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카페에 들러서 메뉴판을 보다가 또 놀랐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바닐라라테 같은 외래어들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원어보다 더 직관적이고 발음하기 쉬웠어요. 한글의 표음 문자적 특성이 외래어 수용에도 유리하다는 걸 실감했죠.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대화해보니 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외국인 손님들이 한글로 된 메뉴를 더 쉽게 주문하시더라고요. 발음이 그대로 적혀 있어서 읽기 쉽다고 하세요. 정말로 옆 테이블의 외국인 관광객이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한글 발음 그대로 주문하는 걸 봤어요. 웨이터도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이때 한국 IT 기업에서 일한다는 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어 AI 연구자라고 하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요즘 해외에서 한글 입력 방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글 키보드를 배우려는 개발자들이 늘고 있어요. 정말요? 왜죠? 효율성 때문이에요. 한글은 조합형 문자라서 제한된 키로 무제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중국어는 한자 때문에 입력이 복잡하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를 섞어 써야 하니까 더 복잡하죠. 그분이 보여준 통계 자료가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내용을 입력할 때 한글이 중국어보다 40%,
일본어보다 50% 빠르다는 데이터였거든요. 그럼 한글이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글 입력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특히 더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구글에서도 한글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카페를 나와서 카이스트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글 디지털 효율성이라고 검색했더니 정말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MIT에서 발표한 논문이었어요. 한글 더 모스트 디지털 프렌들리 라이팅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한글이 컴퓨터 처리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논문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한글의 잠호 분리 구조가 딥러닝 모델의 토큰화에 최적화되어 있고 음성 인식에서는 영어보다 20%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이런 연구가 이미 나와 있었다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제대로 연구해보지도 않고 복잡하다고 단정했던 거죠. 지하철 내부 광고들을 보면서도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정말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담으면서도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들이 많았어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 삼성 같은 브랜드 로고들을 보니 한글이 로고 디자인에도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글자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디자인 요소 없이도 시각적 임팩트가 강했거든요. 카이스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단순히 한국의 AI 기술 수준을 조사하러 온 게 아니라 한글과 AI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정문에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한글 간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동안 제가 무시해온 한글이 실제로는 AI 시대의 핵심 열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원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로비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한글 자연어 처리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성능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어 문장을 입력하면 즉시 의미 분석, 감정 분석, 번역까지 모든 처리가 완료되더라고요. 속도도 빨랐지만 정확도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인 이준석 교수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프린스턴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를 받고 구글에서 10년간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엘리어트 박사님, 한글과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한글이 AI 처리에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제 오늘 경험해보니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해외 연구자들이 많아요. 한글의 진짜 잠재력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글 토큰화 연구실이었습니다. 연구원 박혜진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서브워드 단위 처리예요. 하나의 음절이 의미 단위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토큰화 효율성이 매우 높거든요. 실제 데모를 보여줬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같은 길이의 텍스트를 영어와 한글로 토큰화했을 때 한글이 토큰 수도 적고 의미 보존도 더 잘 되었거든요. 영어는 단어 단위로 쪼개야 하는데 한글은 음절 단위로 쪼개도 의미가 유지돼요. 사랑하다를 사랑, 하다로 나누면 각각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러브는 러, 브로 나누면 의미가 없어지죠.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자연어 처리에서 토큰화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거든요. 한글이 이 부분에서 구조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음성인식 연구실이었어요. 김태현 연구원이 흥미로운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사람이 영어와 한국어로 동일한 내용을 말할 때 인식률을 비교해보세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한국어 음성 인식률이 98%였는데 영어는 92%였거든요. 그것도 같은 화자가 말했는데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한글의 음성학적 정확성 때문이에요. 세종대왕이 좋은 위치를 고려해서 자음을 만드셨잖아요. 고, 노, 무, 샤, 응 이런 순서도 발음 기관의 위치 순서거든요. 김 연구원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영어는 같은 소리를 여러 철자로 표기할 수 있어요. 소리를 F, 예로 쓰잖아요. 하지만 한글은 하나의 소리에 하나의 글자예요. AI가 학습하기에는 한글이 훨씬 명확하죠. 이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원리가 현대 AI 기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럼 세종대왕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하신 건가요?
이준석 교수님이 답해 주셨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정말 과학적이에요. 상형이자 방고전이라고 하여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현대 음성학 원리와 완전히 일치해요.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글 기계번역 연구실이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최윤정 박사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한글과 영어 간번역 정확도가 구글 번역보다 높아요. 특히 문맥 의존적 번역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나죠. 실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그랬어요. 눈이 온다와 눈이 아프다를 영어로 번역할 때 구글 번역은 가끔 실수하는데 이곳 시스템은 완벽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한 거죠? 한글의 조합 원리 때문이에요. 같은 글자라도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런 패턴을 AI가 학습하기 쉬워요. 영어보다 규칙이 명확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설명이었어요. 사실 구글도 한글 번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여러 번 연락 왔어요. 한글의 형태소, 풍부성이 다른 언어 번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일하는 구글에서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본 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이게 한글로 코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화면에 나타난 코드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글로 만약 사용자가 로그인했으면 환영 메시지를 보여주고 아니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라라고 쓰여 있었는데 실제로 작동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글의 직관성 때문이죠. 연구원이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해외 개발자들이 한글 코딩을 배우려고 해요. 변수명을 한글로 쓰면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유저네임보다 사용자 이름이 더 직관적이잖아요. 다섯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글 AI 모델 성능 비교실이었어요. 여기서 본 데이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니 한국어 GPT 모델의 블루 스코어가 94.5, 영어 GPT 모델이 91.2, 중국어 GPT 모델이 88.7이었어요. 한국어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이준석 교수님이 종합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장점들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성학적 정확성, 조합 구조의 규칙성, 의미 단위와 음절 단위의 일치성, 이 모든 게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럼 세종대왕이 AI 시대를 예견하고 한글을 만든 건가요?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원리가 컴퓨터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원리와 동일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미래 한글 AI 프로젝트실이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놀라운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한글 기반 AI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언어들도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입력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연구원이 보여준 프로젝트 계획서를 보니 정말 웅장했어요. 한글을 기반으로 한범용 AI 언어 모델, 한글 원리를 적용한 다국어 처리 시스템, 심지어 한글 구조를 차용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연구소를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져온 모든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한글은 복잡한 언어가 아니라 AI 시대의 가장 앞선 언어였던 거예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기술을 볼 예정인데 아마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평생의 연구 방향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네이버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그린 팩토리는 건물 외관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네이버라는 로고가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표현하면서도 조화롭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연구소 입구에서 만난 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한글 코딩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개발자들이 실제로 한글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안내를 맡은 김서윤 연구원이 설명해줬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한글 코딩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한글의 직관성을 프로그래밍에 적용하는 거죠. 실제 코드를 보여줬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함수 사용자 인증 아이디, 비밀번호로 시작해서 만약 아이디가 비어있으면 반환,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거 정말 실행되는 코드인가요? 네. 완전히 작동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글 문법을 적용한 거죠. 김 연구원이 실제로 코드를 실행해 보였는데 영어 코드와 완전히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가독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해외 개발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놀랍게도 관심이 정말 많아요. 특히 비영어권 개발자들이요. 한글 코딩을 배워서 자기 나라
언어로 응용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글 변수명 최적화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본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연구 책임자인 박민호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영어 변수명과 한글 변수명으로 작성했을 때 개발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예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코드 이해도는 한글이 89%, 영어가 72%였고, 버그 발견률은 한글이 93%, 영어가 78%였어요. 개발 속도는 한글이 평균 30% 빨랐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한글의 표현력 때문이에요. 유저 오센티케이션 스테이터스라는 영어 변수명보다 사용자 인증 상태가 훨씬 직관적이잖아요. 길이도 짧고 의미도 명확하고요. 실제 예시를 보여줬는데 정말 그랬어요. 영어로 된 긴 함수명을 한글로 바꾸니 훨씬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글 AI 주석 생성 연구실이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이다영 박사가 시연해줬어요. AI가 코드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한글 주석을 생성해요. 한글의 표현 풍부함 때문에 영어보다 더 정확한 주석이 나와요. 실제로 복잡한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니까 즉시 완벽한 한글 주석이 생성되더라고요. 이 함수는 이진 탐색을 이용해 정렬된 배열에서 목표 값의 인덱스를 찾습니다라는 식으로요. 이 주석의 품질이 영어 AI 주석보다 높은 이유가 뭔가요? 한글의 문맥 표현력 때문이에요. 영어는 단어 순서에 의존하는데 한글은 조사 시스템으로 관계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배열에서 목표 값을,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 글로벌 한글 코딩 교육 센터였습니다. 여기서 본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화상회의로 연결된 화면에는 미국, 독일, 인도, 브라질의 개발자들이 한글로 코딩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참여한 개발자가 말했어요. 한글 코딩을 배우고 나니 프로그래밍이 훨씬 쉬워졌어요. 변수명이 직관적이라서 코드를 다시 볼 때 이해가 빨라요. 독일 개발자도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어로 프로그래밍할 때 단어가 너무 길어져요. 베누처페어발퉁 시스템 같은 단어는 타이핑하기도 힘들어요. 한글은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해서 좋아요. 교육 담당자인 정수진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5,000명이 넘는 개발자가 한글 코딩을 배웠어요. 특히 비영어권 개발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왜 그럴까요? 영어권이 아닌 개발자들은 영어로 코딩할 때 이중 부담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로직과 영어라는 언어 장벽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거든요. 한글은 논리적 구조가 명확해서 이런 부담을 줄여줘요. 다섯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글 프로그래밍의 미래 비전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연구 디렉터인 장현우 박사가 미래 계획을 설명해줬습니다. 저희 목표는 한글을 차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글의 조합 원리를 활용하면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개발 중인 한글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보여줬는데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렬하고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라라는 자연어에 가까운 명령어가 그대로 실행되더라고요. 이거 정말 실행되는 코드인가요? 네. 완전히 작동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네이버 직원에게 보여줬는데 즉시 이해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글 코딩 성능 분석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본 벤치마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성능 분석 담당자인 최영준 연구원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알고리즘을 한글과 영어로 구현했을 때 성능 비교예요. 결과를 보니 컴파일 속도는 한글이 영어보다 12% 빨랐고 메모리 사용량은 한글이 영어보다 8% 적었어요. 실행 속도는 거의 동일하지만 한글이 약간 빨랐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한글의 토큰화 효율성 때문이에요. 한글은 음절 단위로 의미가 완성되니까 파싱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영어는 단어, 경계를 찾는 과정이 복잡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한글 오픈소스 프로젝트 센터였습니다. 여기서 들은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프로젝트 리더인 김재혁 개발자가 설명해줬어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한글 프로그래밍 도구를 개발하고 있어요. 기터브에 한글 코딩 관련 프로젝트가 2,000개가 넘어요. 실제로 기터브를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개발자들이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뭔가요? 한글 파이썬이라는 프로젝트예요. 파이썬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만든 건데 스타가 5만 개가 넘어요. 정말로 확인해보니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한글 프로그래밍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커밋 메시지도 한글로 쓰려고 노력하는 외국인 개발자들도 많았고요. 네이버 연구소를 나서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미래 프로그래밍의 핵심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거든요. 지하철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동안 영어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프로그래밍 세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와 직관성이 프로그래밍의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제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내일 카카오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기술을 보게 될지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연구가 모두 재검토되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카카오 AI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판교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던 그때였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가방이 없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가방에는 이번 출장의 모든 연구 자료가 들어있었거든요. 카이스트와 네이버에서 받은 기밀 문서들, 제 연구 노트, 그리고 무엇보다 노트북이 들어있었어요. 구글의 핵심 AI 알고리즘이 담긴 노트북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카카오 건물로 다시 돌아갔지만 거기에도 없었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점심 먹으러 갔던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았어요. 급하게 그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었어요. 카페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점심 이후에 누군가가 가방을 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발견하고 어디론가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분실물을 다시 찾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노트북 같은 비싼 물건은 더더욱이요. 하지만 카페 사장님의 다음 말이 희망을 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분실물 대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보세요. 바로 근처 파출소로 갔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의외로 침착하게 대응하더라고요. 가방 특징 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들어있던 물건들도요. 자세히 설명했더니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해봤어요. 아, 있네요. 2시간 전에 택시기사님이 신고하신 분실물이에요. 정말요? 네. 여기 보세요. 검은색 백팩에 노트북, 서류들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겨우 몇 시간 만에 분실물이 신고되다니요. 경찰관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작년 통계로는 서울에서 분실물의 73%가 주인에게 돌아갔어요. 특히 이 지역은 80%가 넘어요. 정말요? 미국에서는 10%도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직해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죠. 경찰서에 도착해서 제 가방을 확인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가방 안에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노트북, 연구 자료, 심지어 지갑 속에 현금까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였거든요. 더 감동적인 건 가방 속에 들어있던 작은 메모지였어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 같은데 물건을 잃어버려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다행히 찾으셨길 바랍니다. 한국 여행 잘 마치시길 바라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0몇 년 만에 보는 따뜻한 한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글씨에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어요. 경찰관이 설명해줬습니다. 택시기사 박철민 씨가 가져오셨어요. 승객이 놓고 간 걸 발견하고 바로 신고하셨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셨어요. 연락처도 안 남기셨다고요? 네. 사례금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냥 주인에게 잘 전해달라고만 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국인의 물건을 정성스럽게 보관해서 신고하고 심지어 메모까지 남겨주다니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다른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고 배워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도 배우고요. 그런 교육이 효과가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려도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일본인 관광객이 명동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틀 만에 찾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 메모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한국 사회의 기반이었던 거예요. 호텔방에서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도 빠진 게 없었어요. 심지어 연구 자료들이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택시기사님이 정성스럽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월성,
AI 처리에서의 효율성, 프로그래밍에서의 직관성, 그리고 오늘 경험한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철학이 단순히 문자 체계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든 배려심이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문득 어머니께 연락하고 싶어졌습니다. 십몇 년 만에 한글로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한글을 입력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한글이 정말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몇 분 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엘리어트야, 네가 한글로 문자를 보내다니.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구나. 한국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렴.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걸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글로 된 네온사인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 글자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고 정감 있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한국 기자와 인터뷰 약속이 있었어요. 아마 제 변화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글과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다음날 아침 홍대에 있는 한 카페에서 조선일보 박채원 기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어트 박사님. 바쁜 일정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주문한 후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 수준, 구글과의 비교,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들이요. 저는 준비해온 답변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 특히 한글 처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들을요. 그런데 인터뷰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박 기자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박사님은 왜 그렇게 한글을 거부하셨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며칠간 받은 여러 질문 중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동안 기술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영역으로 파고든 거였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조사해보니까 박사님이 한국계이시면서도 지금까지 한글 연구는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한글 관련 프로젝트는 일부러 피하신 것 같고요. 박 기자는 정말 세심하게 조사를 해온 것 같았어요. 제가 숨기려 했던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그녀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릴 때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되었죠. 한글도 그중 하나였고요. 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많이 아파하셨어요. 제가 한글 공부를 거부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죠.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저에게 뿌리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말이에요. 박 기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영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글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생각이 바뀌신 거죠?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언어인지 깨달았거든요. 박 기자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세종대왕의 마음을 이해하시겠네요. 세종대왕의 마음이요? 네.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드신 그 마음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서 지식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와 현재 AI가 추구하는 목표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 맞아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박사님도 이제 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AI를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일 말이에요. 박 기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가 결국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박사님이 그 연결고리를 이제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그동안 의도적으로 피하신 건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어릴 때 상처 때문에 한국적인 모든 것이 싫었거든요. 그 상처가 이제는 치유되셨나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치유되었을까요?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박 기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께 한글로 편지를 쓸 수 있겠네요. 어제 처음으로 한글로 문자를 보냈어요. 십몇 년 만에요.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박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구글로 돌아가서 한글 AI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동안 피해왔던 분야이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계 정체성도 받아들이신 건가요? 네.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면서 박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재외 동포들에게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자산으로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주니까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짐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적 정체성이 실제로는 제 가장 큰 자산이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글 간판들을 다시 보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낯선 문자가 아니라 제 언어, 제 문화, 제 정체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어설프긴 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이제야 한글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아버지가 감격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어트야, 네가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노트에 한글로 일기를 써봤습니다. 십몇 년 만에 쓰는 한글이었지만 의외로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영어보다 더 적합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는 한글을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야 했지만 마음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미국에 돌아가야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방에서 스카이프로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어로 대화해보고 싶었거든요. 화면에 부모님 얼굴이 나타났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엘리어트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 한국말이구나.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어떡하지? 아버지도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의 목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한국어로 말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그랬어요. 한국어로 말하니까 제 자신도 더 솔직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한국어를 거부했죠.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아들아, 네가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가 더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옳으셨어요. 한글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어머니가 잠깐 어디론가 가시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엘리어트야, 이거 봐봐. 상자를 열어보시니 제가 어릴 때 쓴 한글 공책들이 나왔어요. 삐뚤빼뚤하게 쓴 고, 노, 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태극기 같은 단어들까지. 어머니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언젠가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버릴 수가 없었다. 그 공책들을 보니까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함께 한글을 썼던 순간들,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따뜻한 목소리, 한글 카드로 놀아주시던 즐거운 시간들. 어머니,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이제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한글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야. 네가 그걸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한글의 과학성을 알고 계셨나요? 물론이지. 내가 젊을 때도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놀랐어. 특히 너처럼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한글이 최고의 연구 대상이 될 거야. 그때 어머니가 또 다른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한글 일기장이었어요. 이것도 있어. 네가 한국어로 마지막으로 쓴 일기야? 일기를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어머니가 한글의 역사를 알려주셨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글자라고 하셨다. 나도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린 제가 이미 한글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소중한 걸 버리고 살았다니. 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찾았으니까 됐어. 늦은 게 아니야. 네가 이제부터 한글을 연구한다면 세종대왕도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어트야, 네가 한글 AI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한글이 전 세계에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어요. 한글이 AI 시대의 표준 언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여주셨어요. 제가 6살 때 어머니 생신에 한글로 쓴 편지였어요. 어머니께, 어머니를 사랑해요.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엘리어트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어린 제가 한글에 감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마음을 잊고 살았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통화를 마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곧 한국에 정기적으로 출장을 올 것 같아요. 그때마다 뵐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니? 그럼 어머니가 한국 음식도 해주고 한글도 더 가르쳐 줄게. 네, 기대할게요. 그리고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한국어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색했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친 후 한동안 여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한글로요. 가족 여러분, 그동안 한국어를 거부해서 죄송했어요. 이제부터는 한글로 대화하겠어요. 우리 가족의 언어로요. 곧바로 답장들이 왔어요. 어머니, 엘리어트야. 어머니가 너무 기뻐요. 한글로 쓴 너의 메시지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 아버지, 아들아, 네가 돌아온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 한글로 대화하니까 더 정감이 가는구나. 여동생, 오빠, 한국어 늘었네요. 다음에 한국 오면 같이 한글 카페 가요. 사촌들도 모두 환영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한글로 가족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마지막으로 한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화해했다. 한국어로 대화하니까 마음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어머니가 보관해주신 어릴 적 한글 공책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다. 나는 원래 한글을 사랑하는 아이였구나. 이제 그 마음을 되찾았다. 앞으로는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겠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거였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글을 사랑하는 연구자로서 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봤습니다. 출발할 때 가져온 부정적인 보고서 초안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의 AI 언어 기술은 미국보다 3년에서 5년 뒤처져 있으며 특히 한글의 복잡한 구조는 AI 학습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문장들이 지금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정반대였으니까요. 딜리트 키를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을 지우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과감히 버려야 하니까요. 새로운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AI 시대의 가장 앞선 언어, 세종대왕의 600년 전 예언. 제목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음성학적 정확성, 토크나 효율성, 프로그래밍에서의 직관성, 한국 사회의 신뢰 문화까지 모든 것이 AI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까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 중 가장 혁신적인 내용이었어요. 어쩌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출근 첫날, 사라 첸 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녀의 반응이 기대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엘리어트, 정말 흥미로운 보고서네요. 한글이 이렇게 AI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 몰랐어요. 네.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음성인식 정확도가 영어보다 높다는 부분이 놀라워요. 이거 정말 검증된 데이터인가요? 네. 카이스트와 네이버에서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예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사라 팀장이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말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우리도 한글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구글에서도 한글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였으니까요. 다음날 팀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어요. 동료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마이클 로드리게스가 말했어요. 엘리어트, 정말 놀라운 보고서야.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언어인 줄 몰랐어.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가능성이 흥미로워요. 젠스 무엘러 박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 키보드 입력 효율성이 다른 언어보다 높다는 데이터가 인상적이에요. 이거 우리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의 후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모두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구글 AI 연구 담당 부사장인 제프 딘이 직접 저를 찾아왔거든요. 엘리어트, 한글 보고서 잘 봤어요. 정말 혁신적인 내용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제프.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아시아 언어 중에서도 한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프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 AI 연구팀을 새로 만들 계획이에요. 팀장을 맡아보지 않을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토록 피해왔던 한글 연구팀의 리더가 되라는 제안이었으니까요. 정말 제가 맡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한국계이면서 언어 AI 전문가인 당신이 가장 적임자예요. 게다가 이번 출장으로 한국기술계와도 네트워크가 생겼잖아요.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었어요. 제가 평생 거부해왔던 것이 제 가장 큰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한글 AI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일들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팀원들에게 한글의 기초를 교육하는 거였어요.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부터 현대적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시스템이에요. 음성학, 언어학, 인지과학의 원리가 모두 적용되어 있거든요. 팀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배웠어요. 특히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해했을 때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체계적이네요. 알파벳보다 훨씬 논리적이에요.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시작했어요. 카이스트, 네이버, 카카오와 정기적인 연구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교수님과 화상회의를 할 때 정말 기뻤어요. 엘리어트 박사님이 구글에서 한글 연구팀을 이끌게 되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카이스트에서 본 기술들이 정말 영감을 줬거든요. 앞으로 더 활발한 교류를 해요. 한글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석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구글 번역의 한글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했더니 번역 정확도가 15% 향상되었거든요. 제프 딘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엘리어트,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다른 언어들에도 한글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글의 토크나 방식이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거부했던 한글이 구글의 핵심 기술을 개선시키는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부모님께도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구글에서 한글 연구팀장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엘리어트야,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되다니. 아버지도 감격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세종대왕이 이 소식을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네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구나.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봤어요. 인생이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이 제 가장 큰 성취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요. 한글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일. 그게 제 소명이었던 거예요. 한글 AI 연구팀을 맡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글 본사에서 한글 프로젝트를 글로벌 핵심 사업으로 승격시킨다는 발표였어요. 선다 피차이 CEO가 직접 전사 미팅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혁신적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AI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전 세계 구글 직원들에게 한글의 과학성을 설명하는 순간이었죠.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한글은 단순한 아시아 언어가 아닙니다. 이는 AI 시대를 위해 설계된 완벽한 디지털 언어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중에 한글로 코딩하는 시연을 보여줬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함수 사용자 검색으로 시작하는 한글 코드가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고 모두가 놀라워했죠. 보시다시피 한글 코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프로그래밍의 시작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후 정말 많은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엘리어트, 정말 놀라워요. 한글이 이렇게 혁신적인 언어일 줄 몰랐어요. 저희 팀에서도 한글 원리를 적용해보고 싶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였어요. 전 세계 구글 오피스에서 한글로 배우는 코딩 클래스가 열렸거든요. 실리콘밸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국 아이들이 한글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티처, 한글로 쓰니까 코딩이 훨씬 쉬워요. 7살짜리 에밀리가 말했어요. 만약이라는 한글 단어가 if보다 이해하기 쉬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벅찼어요.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글자, 정신이 현대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3개월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에서도 한글 연구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글 열풍에 빠진 거였죠. MIT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글과 AI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엘리어트 박사님의 연구가 업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요. MIT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정말 감회가 깊었어요. 제가 박사 과정을 밟았던 바로 그곳에서 한글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언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어요. 특히 한국계 학생들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 후 한국계 학생 하나가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도 한국계인데 그동안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저도 40이 되어서야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거든요. 그 학생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따라오는 후배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몇 달 후,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이 왔어요. 유엔에서 디지털 언어 표준에 대한 회의가 열렸는데 한글이 최우수 사례로 소개된 거예요. 유엔 본부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언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을 공유합니다.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현대 AI 시대의 완벽한 언어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발표, 각국 대표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글 기반 AI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부모님께 화상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유엔에서 한글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언어로 인정받았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엘리어트야,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한글을 세계에 알렸구나. 아버지도 감격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세종대왕이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 모든 게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어릴 때 한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작년 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세종대왕상을 수여한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시상식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해 주셨어요. 엘리어트 정 박사님은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글이 AI 시대의 표준 언어가 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셨습니다. 상을 받는 순간 정말 벅찼어요.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한글 때문에 이런 영광을 받게 되다니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600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한글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제 부모님의 것입니다. 시상식 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잠시 묵념했어요. 전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를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전 세계 대학에서 한글 과목이 인기를 끌었고 각국 정부에서 한글 기반 AI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재외 한국인 청소년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한국어를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게 된 거죠.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할 때 만난 한국계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졌어요. 이제 친구들이 제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현재 저는 구글에서 한글 AI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글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한국에 출장을 와서 부모님을 뵙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과 AI의 미래 특강을 했어요.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강연 후 한 중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글이 정말 세계 최고의 언어인가요? 그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글에 담긴 정신이에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그 마음이 진짜 보물이죠. 요즘 제 꿈은 한글 기반의 범용 AI 언어를 완성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로 AI와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꿈꾸셨던 모든 백성이 글을 배우는 세상을 AI 시대에 실현하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매일 밤 한글 일기를 씁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도 한글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렸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갈 것이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엘리어트 박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을 거부했던 AI 전문가가 발견한 진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AI 시대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한 문자, 모든 인류를 위한 기술. 그 시작점이 바로 한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